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달 8월 서울의 아파트값은 전월보다 0.38%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과 연립주택도 비슷한 상승률을 보이면서 서울의 집값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지방의 약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양극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재테크 매거진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부분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시작해봐야겠죠.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에셋 자산관리의 조민기 이사, 유혜영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민기 이사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또 추석 연휴 또 조만간 이제 다가올 연휴, 그래서 상당히 지금 분주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부동산 재테크 어렵다 하면서도 안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시적인 것보다는요, 이 단답형 스타일의 좀 솔루션을 좀 제시를 하는데, 자, 이게 상당히 좀 유익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이면서도 원론적인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자, 오늘도 채널 고정하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솔루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혜영 이사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변동폭이 큽니다. 입지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내외적인 정책에 따라서 또 입지의 주변의 정책에 따라서 물건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어느 지역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이야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앞서서 저희 고민 사례 만나보셔야겠죠.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50대입니다. 저희 딸이 올해 서울 신촌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고 현재 혼자 자취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조금 더 편히 지낼 집도 마련해주고 싶고 동시에 사두면 가격도 오를 만한 부동산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상황에 맞는 지역과 부동산은 어떤 것일지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저 멀리 부산에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이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위한 부동산을 좀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일단 고민 내용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부산, 자, 서울이 아니고요. 부산에 거주를 좀 하고 계신데, 그래도 축하할 일이 있죠. 이 자녀분 지금 서울에 그래도 대학교 입성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거주는 부산에 하시다 보니까 자녀분 서울로 보내는데 부모 같이 따라올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 거주 목적으로 일단 주택이 좀 하나가 필요하다. 그런데 자, 거주만 목적하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결국은 투자 쪽, 그래서 가격 상승이 되는 이런 부분을 좀 원하시는데 예산 약 한 3억 원 정도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어서 자, 이 부분에 대한 솔루션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왕이면 좀 가치가 높고 상승 가능성 있는 부동산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기에 이렇게 좀 솔루션을 제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예산은 3억 원 정도 나왔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재테크 솔루션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자, 일단 우리 주택에 대한 개념부터 좀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부동산 상품은요, 주택, 상업용, 토지라는 세 가지 상품이라고 이미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이 주택이라는 부분이 자, 두 가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이 자산적 가치를 갖고 있느냐. 결론은
투자를 하셔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냐의 이 여부를 좀 따지셔야 되는데, 자, 자산적 가치가 한 세 가지입니다. 시간에 의한 시세 차익, 매달 받을 수 있는 월세 수익 같은 임대 수익. 그러면서 이 자산 자체가 자본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에 관계없이 변화에 의해서만 바로 자산 증식이 될 수 있는 자본 수익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수익적 가치가 있냐라는 측면으로 한 번을 보셔야 되고요. 다른 방향은, 자, 주택은요, 거주가 목적이다 보니까 바로 이 편익적 목적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주할 수 있는 입지가 만족할 곳이냐. 두 번째는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규모, 바로 너무 대형 위주로 가는 것도 안 되고 너무 소형 위주로 가는 것도 안 되는 바로 이 규모적인 측면. 그러면서도 또 하나가 바로 이 거주 형태가 또 중요한데, 바로 이러한 부분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좀 보시는데, 자, 오늘 이제 이 해당 고민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바로 이제 신촌 쪽 이 근접에 학교에 지금 현재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아무래도 최소 반경, 통학거리를 놓고 보더라도 한 5km 이내, 그러면 거의 한 30분 이내에 바로 통학이 되는 거리 위치를 좀 따지셔야 되고요. 자, 그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여기 학교, 명문대학교들이 바로 다 주변에 다 뭉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위주 자체가 임대료가 좀 비쌀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자, 1순위는 바로 교통에 대한 부분인데, 자, 현재 여기는 이제 2호선 라인이 있고요. 경의중앙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역세권 위주로 가야 되는데 반경 5km 위주를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금액 예산 한 3억 원대 가지고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주택에 대한 형태가요, 단순하게 우리가 주택 기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오피스텔과 이 합쳐서 상업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빌라 다세대라는 데가 있고요. 또 하나가 아파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거주에 대한 형태인데 각각의 특징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입학한 학생 입주해서 실거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주 위주라 그러면, 저는 오피스텔이던 빌라 쪽에 임대로 들어가는 거를 원래 제안을 좀 드리는데, 자, 지금 원하시는 게 거주만 하시는 게 아니라 투자, 나중에 수익적인 가치까지도 놓고 보신다 그러면, 자, 반경 5km 이내에 지하철, 특히나 역세권 위주의 이 위치를 좀 입지를 고르신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아파트, 더군다나 이거는 이제 대형대, 규모가 대형이 아닌 1인에서 한 2인 정도 소형 아파트 위주로 한번 찾아보는 바로 이런 솔루션을 좀 제안을 드리겠는데, 자, 여기서 두 마리 토끼, 자산적 가치와 편익적 가치,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신다라는 컨셉으로 놓고 보게 되면, 자, 서울권 안에서도요, 거주 공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산적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곳은 지금 얘기한 몇 가지 요인들, 특히나 1, 2인 가구가 되는 소형 아파트, 그러면서도 반경 5km 이내에 2호선과 경의중앙선 주변에 바로 이 1, 2인 소형 아파트로 좀 포인트를 가지고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솔루션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자녀를 위한 부동산이다 보니까 이 자녀 통학이 쉽게 학교와 가깝게 좀 위치를 좀 선정을 해주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미래 가치까지 바라볼 수 있게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게 또 방향성이다 보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잡아야 될지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참고할 만한 지역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유혜영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네, 먼저 자산적인 가치가 있고 또 편익적인 가치가 있는 곳을 찾아봤습니다. 역시나 서대문구 쪽에 인근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미래 가치가 아주 높은 지역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경의 중앙선 가자역 초역세권에 있는 소형 아파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솔루션과 아주 연결고리가 좀 강하게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볼게요. 서울시 서대문구 남과자동 소형 아파트입니다. 위치는 경의중앙선 가좌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 초역세권이고요. 준공은 2017년 8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구조는 방과 거실로 되어 있고 풀 옵션으로 되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2천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6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6천만 원으로 예상해 봅니다. 네, 서대문구 남가자동으로 와봤습니다. 자, 아무래도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입지인 것 같습니다. 경의중앙선을 끼고 있고 거기에다 초역세권이거든요. 자세한 입지 한번 만나봐야겠죠. 네. 요즘 계속되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이 가성비 좋은 소형 아파트 1인 가구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신촌과 더불어서 인근에 또 단지 내에 있는 그런 그 소형 아파트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요. 주수요층이 젊은 층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많다는 것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난 서대문구 남가자동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암 소형 아파트, 본 물건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재울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개발에 따라서 대형 아파트 중심 속에 있는 상암 소형 아파트입니다. 때문에 주변의 대형 아파트들의 인프라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으면서 초역세권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 층들이 선호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경의중앙선 남가자역, 가자역 도보 3분 거리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디지털 미디어역과 또 홍대역과 중간에 이 가자역이 있기 때문에 강북 최대의 업무타운인 상암 DMC와 또 직장인 수요죠. 이런 충분한 직장인 수요와 또 인근의 홍대와 또 신촌이나 연희동의 이런 신촌 대학가의 1인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수요층의 선호도가 높은 그런 입지이다 보니까 임차 수요가 지금 대기될 만큼 상당히 인기 높은 소형 아파트입니다. 때문에 안정적인 수요 확보까지 가능하다라는 것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본 아파트 바로 앞에는 홍제천과 또 인근에는 월드컵 경기장과 또 공원이라든가 이런 여가 생활까지 충분히 다 갖추어져 있겠고요. 또 지하철을 이용 시에는 서울역까지의 어떤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서울 역세권에 갖추어져 있는 직장인 수요까지 충분히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로도 추천하겠고요. 또 향후 투자로도 충분한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소형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입지를 살펴보니까 역세권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보니까 뭐 직장인 수요 그리고 학교, 대학생들 수요까지 누려볼 수 있는 탄탄한 입지 배후 수요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또 사례자분의 다른 요청이 하나가 바로 가치 상승을 좀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가치 상승 어떤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주변에 뭐 개발 호재라든가 어떤 지역적인 호재들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모든 부동산의 뭐 가장 큰 가치 상승의 요인은 바로 이 교통입니다. 이 교통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 아파트가 주변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르는데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에 이 경전철 서부선이 곧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서부선 명지대역이 개통이 들어간 예정인데요. 서울 서북부와 이 서남부를 잇는 이 서부선 경전철은 서울대에서 여의도와 또 신촌과 이런 세전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세권과 또 여의도 업무단지를 관통합니다. 때문에 경전철 중에는 상당히 수익성이 있는 그런 전철로 예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바로 역세권이 입지하고 있는 게 본 아파트가 되겠고요. 또 본 아파트 주변에는 뭐 가지올 뉴타운이 또 개발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많은 아파트가 신축이 되어 있고요. 또 향후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개발이 들어가는 그런 입지입니다. 노후된 주거 환경이 주변에 재건축으로 새롭게 변신이 들어가고요. 또 노후화된 이 남가자동 일대라든가 또 재건축 호재가 상당히 풍부한데요. 가재울 뉴타운이라든가 연희동 주택 개발이라든가 또 남가자동, 북가자동의 이런 주택 재개발이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요. 때문에 여기에 따른 주거 환경 개선과 또 각종 생활 인프라가 활성화되면서 이 본 아파트의 직접적인 수혜지이기 때문에 향후에 본 아파트는 미래 가치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 말씀 한번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 DMC역을 시작으로 해서 수색 역세권이 단계적인 개발이 또 들어갈 예정입니다. 상암 수색역을 상업과 업무와 문화 지역으로 이런 가축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또 광역생활권의 중심지로 개발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에다가 롯데 쇼핑몰 개발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개발에 따른 집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도심 중에서도 또 중심부에 있다 보니까 노후화된 지역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재정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양한 개발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서대문구 남가자동 부동산의 가격 분석과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까요? 예, 분양가가 3억 2천만 원입니다. 이 전세 시에는 전세가가 2억 6천이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임차가 많이 확정이 되어 있고 임차 대기가 있을 만큼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입니다. 현재 2억 6천의 임차가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물건이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천에 월 110만 원, 임대가 역시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실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전세 시에는 실투자금 6천만 원 가능하겠고요. 월세 시에는 실투자금이 약 한 1억 5천 정도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촌과 가깝고 또 그 디지털 단지역과도 가깝기 때문에 업무 단지와 또 학생권과 주변에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상당히 선호하고요. 더군다나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이 큰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자역 역세권 소형 아파트 만나보셨는데요. 더욱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저에게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는 거 아시죠?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어떤 사연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곧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5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연금이라던가 노후 준비가 썩 잘 되어 있는 편이 아니라서 노후 생활비 마련에 고심이 많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이번에 나온 퇴직금으로 상가에 투자하고 마치 월급처럼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고 싶은데 제가 상가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망설여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안정적으로 상가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우선 궁금하고 한다면 어디에 어떤 상가가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번 사연은요. 자, 노후 대비를 좀 하시고 싶어 하시는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십니다. 역시나 저희 솔루션을 내기 전에 사례 정리부터 해봐야겠죠, 이사님? 네,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년퇴직을 앞둔 분이신데, 자, 아무래도 뭐 정년퇴직을 앞두니까 뭐 충분히 자산은 좀 모으셨을 수 있겠습니다만 미래가 조금 불투명하다 보니까 자, 노후 생활비 좀 대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이제 취지가 좀 가장 강하시고요. 자, 이미 자산을 또 갖고 계신 이제 주택이 좀 있으실 겁니다. 자, 주택을 뭐 다운사이징 하든지 아니면 퇴직금, 새로 또 들어오는 자산, 자금을 가지고 한번 상가 투자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제 이런 의욕적이신 분이신데, 자, 예산 한 4억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솔루션을 좀 제시를 드리는데 한 두 가지로 좀 제안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상가, 진짜 상업용이 어렵다 하지만 상가 투자도 이 원칙을 좀 지키면 되는데 상가 투자 선정 원칙에 대한 얘기 하나 하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초보자입니다. 이 상가가 됐던 부동산 투자의 초보자시기 때문에 이 초보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또 솔루션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보자들이 귀 기울이면 아주 솔깃한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어떤 솔루션을 주실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네. 자, 일단 상가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만 제가 항상 기준과 원칙, 특히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도 부동산 상품 중에 상업용, 그것도 제일 어렵다 하는 상가를 지금 투자를 지금 결심을 하시고 고민을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자, 일단 기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상가는요. 자, 첫 번째가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이 접근성이라고 해서 결국은 입지에 대한 장점을 놓고 보셔야 됩니다. 결론은 상가는 매출, 특히나 판매를 통해서 수익이 창출하는 바로 그러한 업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접근성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사람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접근성.
두 번째는요. 자, 이런 접근성에 대비했을 때에도 자, 같은 건물 내에서도 상가 위치별 바로 매출 수준이 달라집니다. 결국은 고객이 어느 고객이 이 상가 바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바로 이 고객 동선의 여부 꼭 따지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자, 바로 이런 인구가 중요한데 자, 인구가 그냥 인구가 아닙니다. 자, 첫 번째는요. 유동인구라는 부분이 있고 고정인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고정인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상가 주변에 아파트가 됐던 인구가 고정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있는 그런데 유동인구 같은 경우에는 뭐 교통이 좋거나 또 업무지구가 있어서 사람들이 근무할 때나 또 교통을 이용할 때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러한 배우 수요가 충족이 되는 곳, 바로 이런 세 가지 큰 타이틀로 검토, 바로 이런 기준으로 선정하셔야 된다는 걸 첫 번째로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상가도요. 일반적으로 그냥 매출 나오는 상가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가장 우수한 상가라는 얘기는 바로 안정적이면서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좀 더 오랫동안 임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상가가 우수한 상가인데 바로 그런 기준으로 보면 자, 첫 번째 임대 형성이 아주 많은 결과적으로 단기로 상가들이 바뀌는 곳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가면서도 업종 형성이 되어 있는 곳. 자, 두 번째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임대 수익이 그만큼 높고 매출이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우수한 상가 기준이다라는 점. 자, 세 번째는 바로 이러한 상권 형성이 돼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옛날 신라 얘기하면 천년 상권 얘기하는데 자, 이제는 천년 상권 없습니다. 자, 결론은 상권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인구가 얼만큼 많이 지금도 그렇지만 향후 몇 년 동안에 그 미래에 인구가 더 들어올 수 있는 바로 인구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서 자, 선정 기준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 보면 최근에 이 업종 자, 이 얘기 드리면 며칠 전인가 여기 서울의 그 강변 테크노밸리라고 테크노마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요. 지금 어떤 뉴스가 나오냐? 자, 임대료 0원입니다. 보증금 200만 원 넣고 관리비 내면 얼마든지 와서 장사하세요라는 심지어 그 정도까지 할 정도로 장사가 안 되는 바로 그런 업종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자, 이게 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상가들이 모여서 같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바로 이런 상권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워낙 자동차 많지 않습니까? 상가도요. 주차 공간 확보가 되지 않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이 많이 확보가 돼 있는지 이 여부 꼭 따지셔야 되고요. 인구 얘기 꼭 얘기합니다. 배우 인구 최소 1000세대 이상. 이거는 고정인구 기준이긴 합니다만 자, 유동인구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역세권이나 교통이 좀 좋은 쪽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기준을 얘기하고 자, 마지막으로 좀 팁을 하나 더 드린다 그러면 꼭 사지 말아야 할 상가가 있습니다. 자, 이게 기준이 이게 꼭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듣진 마시고요. 기준을 좀 어려움풋하게라도 익히고 가신다 그러면 충분히 실수를 하지 않는데 첫 번째가 상가 업종이 너무 자주 바뀌는 거 이거 문제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유동 고정 인구 이게 적은 곳 당연한 얘기입니다. 인구가 없으면 매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대 수익도 떨어질 거고요. 위치상으로도 후미진 곳, 외진 곳 이런 곳 상가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인구가 점점점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인구가 떨어지는 지역 문제 있다 이런 얘기 드리니까 기본적으로 상가 선정 기준을 좀 원칙적인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만 자, 이런 부분에 소액으로 들어가면서도 좀 더 중장기적이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곳 자, 지금 서울권은 솔직히 가격대가 작은 게 없습니다. 한 4억 원 정도로 본다 그러면 신도시에 새롭게 만들어지면서도 인구가 들어가면서도 업종 변환이 덜 되면서 임차가 이미 또 안정적으로 맞춰진 이런 상가를 좀 제안 드리니까 이런 솔루션 좀 꼼꼼히 체크하신 다음에 슬기롭게 투자하시는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님의 솔루션은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알짜 강의를 좀 듣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좀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가에 대한 웬만한 가이드라인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우수한 상가부터 조심해야 될 상가까지 모두 만나보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 지금 상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과연 어디 지역 준비되어 있을지 또 유혜영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네, 그 조민기 이사님의 상가 솔루션을 보고요. 어떤 재테크 지역을 충분히 알아봤습니다. 뭐 중장기적이고 또 안정적이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뒤져봤는데요. 광교 신도시에 입지한 상가를 찾아봤습니다. 우선 안정적이고 또 중장기적으로 임차가 확정이 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상가 확정해드리겠습니다. 네, 광교 신도시라고 합니다. 정보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광교 신도시 광교중앙역 상가입니다. 위치는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떨어져 있고요. 준공은 2014년 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구조는 전문 식당 임대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매매 금액은 10억 원, 임대 금액은 보증금 6천만 원에 월 470만 원 예상하고요. 대출 금액은 5억 5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3억 9천만 원으로 각각 예상해 봅니다. 네, 저희 광교 신도시로 와봤습니다. 광교 중앙역에 있는 인근에 있는 상가입니다. 자, 입지 분석과 상권 분석 아주 중요하죠. 네, 이 광교 신도시는 2012년에 이 입주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공공청사가 입주하고 또 상업용지가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어 가고 또 내년 이후부터는 도시 기능이 이제 완전히 완성되어 가는 그런 시기에 갖추어진 광교 신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상가들이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도 더 크게 활성화되어 가는 그런 신도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앞서 조민기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가에 투자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준비 중에서도 이 업종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주 소비청, 이 배우 수요청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상권의 입지성입니다. 이 상권의 입지를 우위에 점한다는 것은 절반에 성공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상가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본상가는 도보권입니다. 이 신분당선 중앙역 광교 중앙역에서 도보권에 입지하고 있고요. 반경 1km 이내에 약 한 2만여 세대의 밀집 지역이면서 또 주 이용층이 주변에 오피스텔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의 이용층이 상당히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인근의 뭐 광교 테크노밸리와 또 CJ 제일제당이라든가 또 CJ 연구소라든가 이런 고급 오피스 수요가 풍부하고요. 또 물건지 인근에는 이 관광 호텔과 또 오피스텔이 지금 신축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인 인구가 유입이 들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이 건물 내에 약 한 600여 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 공간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때문에 풍부한 유동 인구와 또 수요 흡수할 수 있는 주차 공간까지 충분히 갖춰져 있는 그런 상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가에 지금 임차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가가 갖춰져 있겠고요. 또 광교 중앙 역세권 상권입니다. 이 때문에 주중에는 인근 거주민이나 오피스 수요층들이 주수요층이 되겠고요. 또 주말에는 외부 수요가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권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경기도청 신청사가 만일에 이전이 완료가 되게 되면 또 외부 수요가 기반을 해서 이 상권이 계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그런 상권이 되겠고요. 주변의 수요를 보면은 이 광교의 CJ 통합연구소와 또 광교 첨단 연구단지에 약 한 235개의 그 입주 기업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직장인과 또 상권의 중심 지역 중심 상권 수요만도 약 한 13만 7천여 명 정도로 어마한 상권들이 주변에 갖춰져 있는 그런 입지에 임차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가 되겠습니다. 광교 신도시 굉장히 요즘 핫하다고 들었는데요. 뭐 자차는 물론이고요. 신분당선 타고 가기도 굉장히 쉬울 것 같고요. 일단 주중에는 오피스 수요, 주말에는 나들이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아무래도 좀 상권이 더욱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자, 상권도 중요하지만 호재 역시 중요한 게 상가입니다. 어떤 호재들 좀 가지고 있을까요? 네, 뭐 광교 신도시는 이때까지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져 왔고요. 지금 완성되어 가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지금 개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호재로는 광교 신도시 내에 공공청사가 들어서는 건데요. 이 경기 융합타운이 들었습니다. 이 경기 융합타운에는
광교역 바로 앞에, 광교중앙역 바로 앞에 입주하고 있는데요. 이 경기도 신청사가 그쪽으로, 그러니까 경기 융합타운 내에 신청사가 들어서겠고요. 그리고 뭐 경기 복합도서관이라든가 경기 도시공사라든가 또 경기 신용보정재단이라든가 한국은행 경기본부라든가 이런 공공기관과 미디어센터 같은 이런 민간기업이 입주하겠고요. 거기에 주상복합 아파트까지 입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치와 행정과 업무와 또 주거와 또 상업과 문화와 교육이 통틀어서 융합된 그런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공기관이 지금 내년에 곧 이제 뭐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내년 2020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의 광교 시대가 열리게 되면 그 주변이 확실하게 또 달라지면서 그 상권의 가치는 또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광교 법조타운을 될 수 있습니다. 뭐 지난해 지금 개청을 했죠. 수원지방법원 종합청사와 또 검찰청과 또 수원고등법원과 또 수원지방법원이 이런 개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법원에 관련한 이런 배우 수요들이라든가 지역 경제에 계속적으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광교 법조타운이 지금 갖춰져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개관된 수원 컨벤션 센터입니다. 이 수원 컨벤션 센터는 국내외 다양한 정보가 또 문화가 교류하고요. 또 다양한 박람회가 열리기 때문에 계속적인 유동 인구가 들어오겠고요. 또 마이스 산업의 이런 허브 역할을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많은 유동 인구들로 인해서 주변의 상권이 풍부히 살아나는 그렇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광교 신도시 내에는 갤러리아 백화점과 또 호텔과 또 인근에 아주대학 병원이 또 뭐 정성이 들어갑니다. 정설이 들어가고 또 이러한 그런 호재들로 인해서 이 광교는 더 큰 도시로 활성화되어 가고요. 더 크게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를 충분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주거와 업무와 문화와 이런 복합 상권이 갖추어진 것이 바로 이 광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임차가 확정이 되어 있고 또 프랜차이즈로 중장기적으로 임차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가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교 중앙역 역세권 상가 만나보고 계신데요. 주변에 보니까 각종 정부 타운과 정부 청사 그리고 업무 타운과 거주지까지 정말 없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모여있는 이 상권을 자랑하는 곳인 것 같은데요. 이곳의 가격 분석과 함께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그 분양가는 10억 원입니다. 분양가 10억 원이고요. 현재 임차가 맞춰져 있고요. 보증금 6천만 원에 월 470만 원 임차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가입니다. 프랜차이즈 상가로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문의하시는 분께는 충분하게 맞는 그런 물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 대출은 약 한 5억 5천만 원입니다. 대출을 활용할 경우 실투자금 3,900만 원에 본 물건을 분양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가 약 5년으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안정적이고 또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임대 수익을 가능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인근에 약 한 13만 7천 명의 어떤 풍부한 배우 수요까지 갖춰져 있고 또 테크노밸리 주변이기 때문에 어떤 독점적인 그런 독점 상권 수요까지 갖춰져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권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광교 신도시의 상가 정보 만나보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사연도 만나보셔야겠죠?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용산 쪽에 부동산 재테크를 하려고 하는 40대 주부입니다. 예전부터 용산이 좋다는 얘기는 계속 들었는데 좀 더 지켜보자는 심정으로 기다려봤는데 과거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용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괜찮을지 궁금하고 이미 용산 부동산들의 금액이 많이 올랐는데 아직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평소 부동산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용산을 쭉 지켜봐 오셨던 것 같은데 용산은 사실 어마어마한 곳이잖아요, 이사님. 그런데 아직도 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사례부터 정리해 볼게요. 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 사례 정리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 서울 거주시면서 자, 용산에 좀 관심이 있으신데 타이밍을 조금
갖춰졌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이시고요. 뭐 일단 소액 기준으로 물어보시는데 예산이 한 2억 원 정도 이내 뭐 요 정도 사이즈시니까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솔루션은 한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연 용산이 앞으로도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투자 가치나 미래 가치가 있을까? 두 번째는 자, 지금이 이제 과연 들어가도 되는 이 매수 타이밍을 언제 좀 해야 되느냐라는 두 가지의 이 솔루션으로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솔루션의 제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뭐 앞으로의 미래는 좀 걱정이 없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솔루션 어떻게 내려주실 건가요? 네, 뭐 솔루션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할 내용은 없습니다. 뭐 최근 서울시 자체 특히나 서울의 2030 서울 플랜을 한번 놓고 보시더라도요. 아마 그 플랜이요. 우리 예상을 좀 뛰어넘는 바로 이런 컨셉들이 있는데 자, 일단 지도를 잠깐 좀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요. 이 서울 자체를 2030 서울 플랜 이 기준에 의하면 자, 3개 도시로 강남입니다. 그리고 한양, 이 중구 쪽에 있는 한양, 우리 지금 서울의 중심, 중구 쪽이고요. 하나는 여의도, 영등포 쪽을 3대 도시로 육성을 하는데, 자, 그 중심에 바로 용산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 가만히 좀 살펴보시면, 자, 첫 번째는 바로 이 대부분이 지금 국제라는 용어들이 들어가는데, 자, 강남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삼성역 주변으로 해서 국제 업무 교류지구로 해서 지금 이제 착공이 돼서 공사를 좀 일단 하고 있고요. 지금 용산하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제 금융, 국제 업무 그러면서도 이 서울역 주변으로 지금 또 여러 가지로 변모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중심에 있는 용산 과연 미래 가치가 없을까요? 자,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보면 과연 이 타이밍상으로 볼 때 과연 지금이냐? 자, 지금 강남이나 지금 영등포나 중구 쪽이나 그리고 또 요즘 뭐 투기과열 지역, 투기 지역으로 다 묶여 있는 마용성이라고 하는 마포구, 용산구, 여기 성동구까지도 놓고 본다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점이 일단 큰 특징이 되겠는데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한번 지도로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용산이 자, 앞쪽에는 한강이 있고요. 뒤쪽으로는 남산이 있고 바로 이 옆쪽으로는요. 지금 민족공원이라 그래서 뭐 주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주요 그 도시들을 가보시면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센트럴 파크가 없었는데 바로 이 민족공원으로 인해서 센트럴 파크가 되니까 자, 제가 아무래도 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뭐 조금 이 경계층으로 좀 나누다 보면 뭐 중산층 또 높은 또 부유층들도 있습니다만 자, 과연 서울의 향후 10년 이상을 바라볼 때 부유층 특히나 경제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어디에 거주할 거냐라는 측면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바로 용산 쪽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부터 풍수지리를 많이 따라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강, 남산, 민족공원이라는 센트럴 파크를 놓고 본다 그러면 일단 지리적인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지금도 이미 이제 지하철이나 교통이 상당히 좋은데 자, 이미 여기 한남 신사동부터 해서 우리가 신문당선이라고 하는 코스로 지금 새로운 노선이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엊그젠가 GTX B 노선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경기도 마석에서 송도까지 가는 게 지금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이 부분도 바로 청량리를 거쳐가지고 용산을 거쳐서 내려가는데 바로 용산이 또 중심이 됐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도 번화가처럼 느끼지만 이러한 교통호재까지 또 생겼고요. 자, 여기에 더 이제 좀 추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 이미 이제 개발 들어가 있는 한남 뉴타운이 바로 이태원역 밑으로 여기도 한강변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 지금 재개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용산역도 지금 또 이미 거의 한 90%가 개발이 끝나 있는 상태고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기 철도 차량 부지 개발해야 되고요. 하나가 한강대로를 따라 쭉 올라가고 있는 서울역 바로 이 주변
이 주변들이 지금 개발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최후의 보루, 바로 이 민족공원이 개발이 남아 있다 보니까 자, 이게 지금 금액대가 상당히 많이, 특히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거의 3.3제곱미터당 1억 2천대까지도 육박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과연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한남 뉴타운 힘들다. 결론은 자, 서울역이나 용산역의 한강대로를 주변으로 갔을 때 자, 여기에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자, 그런데 재개발을 볼 수도 있지만 재개발 아닌 부분이 왜? 자, 이 부분은요, 한강대로를 따라가는 것이 강남에 우리도 보면 강남대로가 있듯이 바로 그 부분은 대부분 이 상업지역의 업무지구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이 해당 지역에 그만큼 주택의 희소가치로 인한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품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바로 그런 틈새를 좀 노려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자, 이게 우리가 지금 매수 시기를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이 꼭지점, 지금이 머리 위인데 아닙니다. 항상 그러지만 우리가 신고가를 언제 쓰느냐면 그날이 신고가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러면 지금 매수 시기를 지금 잡아도 늦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 지금 주변에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10년 이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용산이기 때문에 자, 소액 들어갈 수 있는 물건, 상품, 자, 이런 틈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매수 타임 잡으셔서 한번 결정하시라는 솔루션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을 콕 집어서 문의를 주신 만큼 지리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좀 잘 해본 것 같습니다. 자, 그 안에서도 어디 지역을 만나면 좋을지 자세하게 또 만나봐야겠죠, 이사님? 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또 많은 개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높은 미래 가치를 지닌 지역, 비강남권 지역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지역, 용산 한강로 다세대 아파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화면을 통해 저희 정보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4호선, 6호선 삼각지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준공은 2019년 9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분리형 원룸이네요. 매매 금액은 3억 3,350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8,350만 원, 실투자 금액은 1억 5천만 원으로 예상해 봅니다. 네, 서울 중심에 위치해 있고 남산을 등지고 한강을 바라보는 배산 임수를 끼고 있는 이곳입니다. 이곳의 입지 자세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예, 가장 근사지에 가까운 지역이 바로 용산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개발 호재가 몰려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가장 핫플레이스로 주목받는 곳이 바로 용산입니다.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또 용산입니다. 이렇게 용산이 개발 호재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기대 가치도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요. 용산은 광역 교통의 확증이 들어가고 또 대기업 입주가 되고 또 일자리가 증가되고 또 어떤 녹지가 확충이 되고 또 노후 지역이 증비가 들어가겠고요. 그러면 인구가 증가가 되고 그러면 주택 수요가 증가가 들어가는 그렇게 갖춰진 그런 용산의 입지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하는 지역이 바로 용산에 들 수 있는데요. 본 다세대는 용산구 중에서도 그 인기가 되게 높은 한강로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근생으로 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거용은 희소한 입지입니다. 그만큼 희소한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과 6호선 또 삼각지역과 4호선 신용산역 중간에 본 다세대 주택 입지하고 있고요. 도보 5분 거리에 입지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 인근에는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 U+ 본사라든가 KT 용산지사 등이 이런 대기업들과 또 용산 우체국과 용산 소방서 또 한강로 주민센터 등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요들이 이미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변에 이마트라든가 또 아이파크몰이라든가 이런
이런 쇼핑과 은행이라든가 이런 생활 편의 시설들이 잘 갖추어진 입지입니다. 때문에 생활하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떤 대기업의 직장인들의 임차 수요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100만여 평의 어떤 용산 민족공원에 아주 초인접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또 용산 전자상가와 또 재생사업지와 근접한 입지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풍부한 수요와 호재와 개발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또 광역교통과 또 대기업과 또 그로 인한 일자리가 증가되고 말씀드린 대로 녹지가 풍부히 갖춰져 있고 또 노후 재생 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가 들어가고요. 주택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입지한 그런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용산구의 입지는 사실 얘기를 해도 참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무려 2개의 호선이 지납니다. 삼각지역 더블 역세권이고요. 주변에 신용산역과 용산역까지 인접해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다세대 주택인데요. 용산구 중에서도 한강로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주변에 또 많은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죠. 어떤 호재들이 있을까요? 네, 용산구에는 정말 많은 호재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뽑아보면은 이 용산구는 강북의 어떤 새로운 부의 축이 바로 용산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어떤 개발이나 가격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용산의 한강로 지역의 개발 호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요, 뭐 용산 전역이 그 개발 계획지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큽니다. 이 큰 개발 호재가 바로 용산 민족 공원입니다. 공원 개발이고요. 약 한 100만 평 규모의 공원이 들어서겠고요. 여기에 복합 문화공원으로 탈바꿈할 그런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산 민족공원은 앞으로 서울의 어떤 허파 역할을 할 그런 서울의 센트럴 파크라고 할 만큼 큰 관심이 가는 한국의 대표적인 명소로 예상이 들어갑니다. 멀리도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뉴욕 센트럴 파크 주변의 집가 상승이 엄청나게 뛰는 것처럼 향후에 여기에 따르는 그런 풍부한 집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본 다세대 주택은 그 용산민족공원에서 아주 초근접지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충분한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용산역 철도 정비 부지에 이런 그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이 들어갑니다. 이 일대에 그 관광이라든가 IT라든가 어떤 문화라든가 금융 비즈니스의 허브로 개발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여기에 따른 가치 상승 부분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본 그 용산의 동쪽에서는 한남 뉴타운이 개발이 들어가고요. 또 아래쪽에는 이촌 전략 정비구역으로 또 노후 주거지 정비로 신흥 부촌으로 이렇게 재탄생이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용산역 지역이 통합 개발이 또 들어갑니다. 현재 용산역은 기존 노선에다가 5개 노선이 추가로 들어서는 통합 역사가 개발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또 서울역에서 용산까지 지하화해서 철도 이용을 원활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상에는 또 공원으로 들어서고 여러 문화센터들이 들어서게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4차 산업의 중심지인 용산 전자상가가 활성화되겠고요. 또 효창동 재개발까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용산은 강남을 대체할 그런 굵직굵직하고 풍부한 호재들로 갖춘 곳이 바로 용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지하고 있는 바로 한강로 다세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타고난 입지와 굵직굵직한 호재들을 가지고 있는 용산구 한강로의 다세대 주택 가격 정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 본 다세대 주택은 3억 3,050만 원입니다.
전세 시에는 예상 전세가는 약 한 1억 8,350만 원 정도가 임대 보증금이 되겠고요. 전세 시에는 실투자금이 약 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예상이 들어가는 그런 다세대 주택입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금 5천에 월 80만 원, 임대가 90만 원이 임대가 예상이 들어가고요. 대출을 활용할 경우에는 실투자금이 약 한 1억 3,350만 원 정도로 들어가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본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향후 큰 미래 가치를 두고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경우에 미래 계획을 길게 하시는 분께는 상당히 큰 기대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용산구 정보 더욱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02-3153-2594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요, 오늘 살펴본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테크 매거진 오늘도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여기서 보내드려야겠죠?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